오늘 기분 좋은 정오를 책임집니다. 안녕하세요. 새빨간 스캔들 김나연입니다. 저희 점심시간 1시간 동안 오전장 흐름 체크해보고요. 오후장 흐름까지 예측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새빨간 이슈와 종목 분석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계좌도 새빨갛게 물들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새빨간 스캔들을 프레스티지 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은 시장 흐름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현재 약보합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한이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폭파했지만 시장은 큰 영향을 받고 있지는 않은 모습인데요. 현재까지 오히려 세계 각국의 경기 부양책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는 모습입니다. 지금 코스피 흐름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전문가님? 예, 사실 코스피가 좀 전보다는 그러니까 한 2주 전보다는 굉장히 좀 흐름이 좋아진 부분들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조정폭을 받고는 있지만은 좀 별다른 이번 주까지 별다른 이슈가 없이 계속 이러한 흐름들을 유지만 해준다면 2100선만 아래로만 이탈을 해주지 않는다면은 그때는 이제 좀 재차 다시 반등 추세를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그 개인의 매수세가 좀 많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코스피의 흐름에는 개인 매수세가 굉장히 좀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차트를 좀 추가적으로 보신다고 하신다면 2100포인트 선에서 한번 그 차트의 흐름상 그쪽에 이제 지지 구간으로 버텨주는 부분들이 있는데 일전에 그 하락을 했을 때 그 하락폭을 막고 다시 올려주는 모습을 봤을 때는 남북 리스크와 관련된 부분들을 통해서는 일시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영향을 받지 않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부분들은 그 최근에 이제 정책적인 부분들도 많이 나온 부분들이 있고 또한 개인의 매수세적인 부분들을 통해서 코스피가 굉장히 좀 튼튼하게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좀 더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오전에 그 부동산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이슈가 나와줬기 때문에 최근에 지금 투자할 곳이 없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투자할 곳이 없고 또한 이러한 그 부동산 관련된 대책적인 흐름들을 봤을 때는 앞으로 개인의 매수세가 더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는 공매도 금지인 지금 현 상황에서 8월까지는 그래도 좀 더 코스피는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러한 전제는 남북 관련된 리스크,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됐을 때 좀 더 크게 갈 수 있는 부분들은 있지만은 지금은 어느 정도의 지금 시기가 남북 관련된 부분들이 이슈가 굉장히 좀 중점적으로 크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조정폭을 통해서 한 번 더 나와줄 수는 있지만 그래도 8월까지는 좀 더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코스피 지수는 2100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그래도 양호하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8월까지는 그 상승세를 기대를 할 수가 있겠는데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되어야지만 조금 더 탄력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설명하셨고 덧붙여서 부동산 규제 강화로 갈 곳 잃은 자금들 계속해서 주식시장으로 유입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흐름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현재 어떤가요, 전문가님? 사실 코스닥을 저도 굉장히 좀 좋게 봤었던 부분들이 있지만 이번에 최근에 이제 한번 급락을 했었던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그 급락을 했었던 부분들을 하면서 추세가 약간은 좀 살짝 그 꺾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코스피의 흐름보다는 지금 코스닥은 좀 조정폭이 좀 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단기성으로 조정폭을 좀 세게 받았을 경우에는 700선은 한 번 정도 이탈을 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거의 5G 오늘자 5G도 상승을 하고 있었다가 지금 좀 내려앉은 부분들은 있기는 하지만 코로나19와 방산조 관련된 대부분의 종목들도 코스닥에 아직까지는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증시가 굉장히 유동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좀 어느 정도 참고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지금 추세 흐름을 봤을 때는 코스닥의 추세 흐름을 봤을 때는 현재 구간이 좀 저항 구간으로 놓여져 있기 때문에 지금 남북 간에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크게 좀 나와줄 경우 지금도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좀 더 크게 뭐 금강산 관련된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좋지 않게 나왔을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700선은 한 번 정도 이탈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은 지금 좀 매수를 지향하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지금은 좀 더 관망 장세로 좀 지켜보셨다가 좀 조정폭이 좀 심하게 왔을 때 그때 좀 매수를 해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코스닥은 현재도 저항 구간이지만 한 번 더 남북 관계 악화 관련한 소식 이 전해진다면 이 700선을 이탈할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는 관망하는 태도가 더 필요하겠다라는 설명 전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양시장 흐름 짚어봤고요. 자, 계속해서 주식 투자자라면 놓쳐서는 안 돼 다양한 이슈 내용도 만나보고 가셔야 할 텐데요. 김도원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장 꼭 살펴봐야 할 새빨간 이슈 5가지를 준비해봤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첫 번째 이슈는 북한 개성 연락사무소 폭파, 시장 변동성 확대될까이고요. 두 번째 이슈는 정부 부동산 규제 추가 강화, 관련 시장 영향은입니다. 정부가 오늘 부동산 6.17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풍선 효과를 근절하기 위해서 수도권 대부분 지역과 대전, 청주를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고 또 일부 지역을 투기 과열 지구로 확대를 했는데요. 이 투기 과열 지구에서는 시가 15억 원 이상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막히게 된다고 합니다.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이슈는 삼성중공업 우선주의 브레이크 없는 상승세 언제까지 이어질까이고요. 네 번째 이슈는 5G 융합 서비스 발굴에 올해 400억 투입, 수혜 종목은입니다. 정부가 어제 디지털 뉴딜 사업 설명회에서 5G 이동통신 상용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5G 융합 서비스 발굴 사업에 4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 오늘장 5G 관련주들 강세 보이는 가운데 어떤 종목들을 확인해 보면 좋을지 잠시 후에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이슈는 무상증자 공시의 개미들 우르르 유의점은인데요. 그럼 먼저 오늘의 첫 번째 이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먼저 북한과 관련된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북한이 남북화의 상징으로 꼽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습니다. 지난 13일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담화 발표 직후 폭약을 운반한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 이동 등 이상 징후가 포착이 됐다고 하고요. 어제 오후 2시 50분경에 진행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북한 측의 강도 높은 비난 발언도 계속 이어졌는데요. 김여정 부부장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원색적인 비난을 계속 이어갔고요. 또 북한 총참모부는 금강산과 개성공단에 군부대를 주둔시키겠다면서 군사 합의 파기를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통일부 측은 이러한 강한 유감이다라면서 입장을 밝혔고요. 또 국방부 측에서는 실제 군사 행동 시 대가를 치를 것이다라면서 강력하게 경고를 하면서 이러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렇게 점점 고조되고 있는 북한발 리스크로 인해서 국내 증시는 오늘장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측에서는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입장을 밝혔지만 여러 증권사에서는 단기 변동성이 더 커질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당분간 북한의 도발 수위를 잘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 확인해 보면 좋을지 잠시 후에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중공업 우선주의 거침없는 상승세와 관련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중공업 우선주의 급등세가 무섭습니다. 지난 1일 카타르발 대규모 수주 소식을 발표가 되면서 시작이 됐는데요. 10거래일 연속 상한가에 들면서 역대 최장 기록을 쓰고 있습니다. 이달 초 5만 원대였던 주가가 오늘은 74만 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무려 보름 새 13배 이상 급등 흐름을 보였다고 합니다. 최근 순환매 장세에서 배당률이 높은 우선주의 매력이 부각되고 또 외국인의 기대 유입이 높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시장 과열은 이례적이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투기 목적의 이상 과열은 언제든지 다시 급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우선주의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적어서 보통주보다 급등락이 크기 때문에 조금 더 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지난 9일과 12일에 이어서 오늘 한 차례 더 위험 종목 매매 거래 정지를 예고를 했습니다. 이 삼성중공업 우선주의 상승세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잠시 후에 자세한 설명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이슈는 무상증자 공시의 개미들 우르르 유의점은입니다. 최근 무상증자를 발표한 기업들의 급등 흐름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특히 평소 거래량이 많지 않고 그리고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높은 코스닥 기업이 대부분이라고 하는데요. 최근에는 레고캠바이오와 오스테오닉, 힘스 그리고 YMT 같은 종목들은 무상증자 소식을 발표하고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 상승이 아니기 때문에 무상증자로 상한가에 드는 것은 과열 양상이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분석들 참고하시면서 관련주와 관련 이슈들에 대해서 대응법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이슈 모두 확인해 보셨고요. 전문가님 더 자세한 설명 들려주세요. 네, 오늘의 새빨간 이슈들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자세하게 분석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북한이 어제 오후에 공동 연락사무소를 폭파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식이죠. 방산주는 오르고 경협주는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앞서 저희가 짧게 얘기를 했지만 시장 자체는 큰 타격을 받진 않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앞으로는 좀 어떨까요, 전문가님? 제가 봤을 때는 그 시장의 흐름을 좀 더 어느 정도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남북 간 관련된 부분들이 뭐 다소 지금은 뭐 큰 이슈가 나긴 했지만 뭐 주가로서는 별 영향이 많이 없었다라고 네.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지금 이슈가 좀 큽니다. 뭐 금강산 관련된 부분들도 지금 하고 있고 진짜 폭발을 했죠. 폭발을 네. 했고 지금 현재 그 어떻게 보면은 그 특별기가 또 이제 또 움직이는 흐름들을 봤을 때는 좀 미사일을 쓰지 않을까라는 부분들도 지금 어느 정도의 좀 염려되는 부분들이 예.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는 아마도 그 6월 25일 전까지는 이러한 이슈가 계속 나와줄 가능성이 있겠고요. 그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지금 현재 기존에 그 김정은의 조력자 역할을 많이 했었던 그 트럼프 대통령도 어느 정도의 그러한 기대감이 있었다가 지금 미국 대선도 바이든의 좀 우세한 점을 예. 점치고 있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자립으로 다시 가고 강경책을 펼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이러한 이슈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굉장히 앞으로도 방산주는 좀 더 이러한 흐름들로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뭐 대부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실 겁니다. 그러면 경협주는 어떨 것이냐? 제가 봤을 때는 경협주에 관련된 부분들도 분명히 이슈는 낼 겁니다. 최근에 나온 내용이 있다면은 미국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경협 관련된 재개를 우리 선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네. 사실상 이러한 부분들은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 간에 대한 허락이 있지 않는 이상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일시적으로 경합적인 부분들도 상승은 할 수는 있지만 그 기간은 오래가지 못할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하반기까지에는 제가 봤을 때는 바이든이 만약에 당선이 된다 한다면 그때는 좀 앞으로도 이러한 흐름들을 계속 유지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도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있지만 퍼스텍이나 그런 부분들이 올라갈 것이다 했는데 올라간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그 추가적으로 LIG 넥슨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사실상 이 기업이 실질적인 부분들이 앞으로 굉장히 좀 좋아질 겁니다. 또한 국가 정책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도 LIG 넥슨은 재무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좀 좋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LIG 넥슨은 좀 더 지켜보시는 게 낫다는 말씀드리겠고요. 반면에 현대로템은 사실상 이 현대로템도 방산주이긴 한데 방산주보다는 경협주로 거의 많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거든요. 네. 그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는 방산주의 매력보다는 경협주의 매력이 더 크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시기는 굉장히 좀 좋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좀 더 오랫동안 지켜보고 했을 때 12,000원 아래때 내려왔을 경우에는 조금 추가적인 매수를 좀 진행을 해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는 당분간에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당분간 방산주 주목하시라 설명해 드리면서 눈여겨볼 종목 일단은 LIG 넥스원은 실적까지 뒷받침되기 때문에 이 종목 눈여겨보시고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12,000원 아래로 내려왔을 때 매수 접근 유효하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중공업 우선주가 장중 최장 기간 연속 상한가 기록을 썼습니다. 무려 10거래일째 상한가를 쓰고 있는데요. 정말 무서워요. 어디까지 더 갈 생각인지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제가 봤을 때는 더 올라갈 것 같긴 합니다. 더 올라갈 건 같긴 하지만은 네. 제가 봤을 때 이게 개인 투자자의 영역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지금 오히려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좀 매도를 진행을 해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기간에 6월 사이에 벌써 1000% 이상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네. 상승을 했는데 오히려 삼성중공업 기본 차트를 좀 확인을 해보면은 삼성중공업은
일시적으로 한번 상승을 했다가 큰 폭으로 다시 상승하지 못했거든요. 오히려 삼성중공업 관련된 차트를 노린다고 한다면, 매수를 노린다고 한다면 오히려 삼성중공업을 노려보는 게 오히려 좀 더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그랬을 경우에는 매도하기도 좀 편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삼성중공업이 낫지, 삼성중공업 우선주는 제가 봤을 때는 매도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의 보면은 틱 자체의 50%, 50틱, 50개, 뭐 10개, 뭐 그렇게 100개 아래로 있기 때문에 매도하기도 굉장히 좀 어렵고요. 그 물량을 누군가 사기에도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구간이기 때문에 우선주의 경우에는 크게 상승을 한다면 그래도 조금씩 분할 매도를 하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 종목은 조정폭을 받으면은 향후 한 5년, 10년간은 보합권이나 조정폭을 굉장히 세게 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로 하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는 매도도 힘든 구간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은 삼성중공업 차라리 보통주에 관심을 가지시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설명 전해드렸습니다. 마지막 이슈 빠르게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정부가 5G 융합 서비스 발굴에 올해만 400억 원을 투입합니다. 3년간 1,200억 원을 투입하게 되는 건데요. 이외에도 또 이 미국에서도 5G 투자를 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주들 오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을 좀 눈여겨보는 게 좋을까요, 전문가님? 예, 제가 봤을 때는 그 대장주였던 KMW를 좀 지켜보시는 게 낫겠고요. 네. 무엇보다도 무선 와이파이, 지하철에서 와이파이를 좀 더 활용화시킬 수 있는 전파 기지국을 좀 참고를 해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무거운 거를 좀 추천을 드린다면 KMW가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파 기지국의 사업성도 무섭기 때문에 네. 오히려 전파 기지국을 단기적으로 상승폭으로 봤을 때는 좀 더 크게 볼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5G 관련주 중에서도 전파기지국 그리고 KMW 주목해보시라 설명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이슈들 프레스티지 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새빨간 이슈들 다시 한번 화면으로 체크하고 오시죠. 네, 계속해서 주식시장의 맥을 짚고 이슈가 우리 시장에 주는 영향까지 한 번의 빨간 펜으로 체크해보는 시간입니다. 김민수 대표의 빨간 펜 주목해보시죠. 안녕하십니까. 김민수의 빨간 펜 시간입니다. 오늘 시장 동향은 일단 아직 크게 약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들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물론 그전에 급락을 했다가 급등을 한 이후에 나오는 어떤 변화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시장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된 부분들도 영향을 끼치겠지만은 무엇보다도 어제 많이 올랐던 부분에 대한 또 단기적인 소화 관점, 이쪽에 무게를 둔다는 관점 쪽에서 일단 2100선 안쪽에서의 지지권 흐름들 만드는지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될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오늘은 어떤 수출입 관련된 동향들을 분석을 해보면서 특히 수출 관련된 데이터는 상당히 중요하죠. 앞으로의 한국 경제의 미래나 앞으로의 중요한 지표적으로 삼는다는 관점 쪽에서 이에 따른 흐름들을 확인해 보고요. 그에 따라서 앞으로에 대한 변화 가능성도 한 번쯤 체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눈여겨봐야 될 부분들이 최근 들어서 약 한 2015년도 이후 나오고 있는 한국의 수출과 수입 관련된 무역 수지 동향들을 살펴보게 되면요. 일단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들 중에 하나가 2017년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양호한 모습들로 이어지면서 기대감이 높았던 부분들인데, 그때 2017년대 중반대가 정점으로 인해서 다시 하향세가 이어지고 있죠. 이쪽에 가장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가 일단 반도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수출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역군으로 작용하는 부분들이 반도체 쪽이다 보니까 이에 따른 변화가 그대로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런 관점 쪽에서 작년 같은 경우 좀 미세하게 보게 되면 작년 말에 그래도 살아날 분위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수출에 대한 기대감들이 훨씬 더 이어졌던 분위기 쪽이었는데, 하지만 여기서 또 코로나19 사태를 맞았죠. 그러다 보니까 4월 달과 5월 달 수치를 보게 되면 수출이 전년 대비해서 한 20%대 이상씩 감소하는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여전히 수출에 대한 흐름들이 꺾였다라고 한 점들, 특히 수출에 대한 상대국이 또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국 관련된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약화되는 관점 쪽에서 아직
수출이 이렇게 크게 이어지지 못한다는 관점들이 뚜렷하게 나오면서 좀 주저앉은 분위기가 상당히 높죠. 그런 관점으로 봤었을 때 다음 그림을 보게 되면은 일단 올해 같은 경우 흐름을 봤었을 때 세계 교육 신장률과 경제 성장률과 같이 밀접하게 연결시켜서 수출을 동향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원래는 플랫한 모습들 쪽에서 회복되는 관점 쪽에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었습니다. 이게 한국은행 관련된 자료인데요. 그런데 지금 전망치를 보게 되면 2월 달에 벌써 안 좋을 것이다. 그리고 또 5월 달에는 더 안 좋을 것이다. 라는 관점들이 상대적으로 더 높아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에 따른 분위기가 수출 쪽의 모멘텀이 많이 꺾이는 쪽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요. 또 지역별 분위기를 봤었을 때 특히 1분기와 4월 달까지를 비교하게 되면은 일단 가장 뚜렷한 부분들이 주력으로 삼는 이제 중국이나 미국 모두 다 아직까지 힘든 상황들이죠. 근데 특히 중국 같은 경우가 가장 중요한 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았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 쪽에서의 회복세가 앞으로 가장 눈에 띄는 상황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여전히 아직 4월 달까지는 좀 살아나지 못했던 분위기고요. 더 중요한 게 이제 또 중남미, 아세안 그리고 또 동유럽 쪽 이런 쪽을 봤었을 때 특히 중남미나 아세안 같은 경우는 이제 막 또 코로나19 확진이 더 거세지고 있는 상황 쪽에서 어떤 대표적으로 회복되기가 좀 힘든 모습들로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미국과 중국 쪽에서의 어떤 변화들이 앞으로 개선되는 모습들과 함께 나머지를 좀 변화가 확인이 돼야 어떤 수출에 대한 흐름들이 확인될 수 있다는 관점 쪽에서 주목을 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들 중에 하나가 일단 품목별로 봤었을 때 또 4, 5월 달에 중요하게 바라봤던 흐름들 쪽에서 어떤 식으로 변화가 나오느냐라고 봤을 때 의외로 컴퓨터 관련된 쪽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언택트 관련된 쪽에서 어떤 자택에서 근무를 한다든가 이런 온라인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컴퓨터 쪽이 상대적으로 양호하게 움직인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선박 같은 경우도 의외로 이제 지난 한 1, 2년 동안 받았던 수주가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관점 쪽에서 5월 달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모습들과 함께 반도체가 이제 기지개를 펴고 있죠. 이런 관점 쪽에서는 세 가지 변화들은 긍정적인데 나머지 또 중요한 이제 무선통신, 스마트폰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석유화학 관련된 쪽, 자동차 이런 쪽은 또 하나의 수출 주력 품목들이죠. 근데 여전히 5월 달에도 더 파랗게 이어지면서 회복세가 좀 진정되지 못하고 있다는 쪽이 아무래도 부담으로 봐야 될 부분들이고요.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이번에 4월 달 기준으로 보게 되면 수출 실적 상위 10개 품목들을 봤었을 때 그나마 눈에 띄는 쪽 특히 비중과 함께 어떤 강하게 상승 늘어나고 있는 품목들을 보게 되면 일단 대부분 뭐 영상 진단 장치라든가 임플란트 그리고 또 컨택트 렌즈 그리고 또 검사 시약 이런 쪽으로 봤었을 때 일단 지금 대부분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은 약 헬스케어, 바이오, 의료기기 관련된 쪽입니다. 이쪽이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번에 코로나19 사태와 함께 이어지는 한국의 강점이 또 하나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에 따른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이 부분이 수출의 지속성이 가장 중요하겠죠. 근데 지속성 측면으로 봤었을 때 정점 이후에 어떤 변화를 계속 끌고 갈 수 있을 것인가는 이제 정부 지원책이나 여러 가지 흐름들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수출 단가나 어떤 수출 물량을 고려해 봤을 때 일단 4, 5월 달 쪽에 정점이 아닐까라는 관점이 나오다 보니까 아직 관련된 종목들이나 주가들도 일단 탄력이 그렇게 강하게 붙지는 않는다라는 쪽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이제 앞으로 수출 관련된 쪽의 동향을 보게 되면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게 글로벌 지표겠죠. 이쪽이 살아나기 시작을 해야 한국의 수출 의존도를 생각했을 때는 강하게 또 변화가 나올 수 있다는 관점 쪽으로 보게 되면 일단 가장 중요하게 또 G2의 미국과 중국의 제조업 관련된 지표들이 상당히 수출과 연관성이 높다는 쪽도 잘 알고 계실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어지느냐라고 봤었을 때 중국의 변화를 보게 되면 일단 충격은 받았다고 하더라도 지금 흐름을 봤었을 때 이제 회복세가 완연하게 좀 두드러진다는 관점들이 최근 들어서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래서 특히 중국의 입장을 보게 되면 코로나19 끝났다 그리고 지난 코로나19 전까지의 흐름들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PMI 지수를 보게 했을 때는 52대 흐름들이 안착돼서 위쪽으로 계속 우상향이 확인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V자 회복이 이제 가시화되는 첫 번째 중국의 변화를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최근 들어서 베이징에서 다시 또 코로나19 관련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현실화되면서 어떤 V자 회복의 근거를 마련하느냐가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미국 같은 경우도 우려감이 컸지만 이제 회복세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들은 이 회복인데
더 중요한 게 이제 속도겠죠. 이 부분들이 시장에 기대하는 부분들까지 빠르게 속도가 맞춰지느냐 여부들이 또 하나의 중요한 관건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이런 어떤 기준점들 그리고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적어도 한 50대겠죠. 이쪽에 대한 부분들까지 빠르게 올라오는 회복 속도가 얼만큼 보여줄 것이냐 이 부분이 또 하나의 수출과 관련된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 있겠다는 쪽도 눈여겨보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6월 달 수출까지 동향을 보게 되면 일단 기대감이 살짝 올라옵니다. 수출액이 10일까지로 봤었을 때 한 20% 이상 늘어난다라는 부분들 눈여겨볼 수 있는 상황들이고요. 이 조업일수 차이를 반영하게 되면 아직까지 한 9.8% 마이너스라고 하더라도 지난 흐름들을 봤을 때는 마이너스 20%대였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나마 좀 개선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쪽에 약간 희망적인 무게가 실리고 있고요. 게다가 또 이 중에서 가장 열일을 하고 있는 게 반도체 쪽이죠. 게다가 또 앞서 보셨던 자료처럼 스마트폰 관련된 무선통신 쪽이 상대적으로 좀 부진했었는데 이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으로 애플에 대해서 애플이 앞으로에 나올 수 있는 애플 아이폰 12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기대감들이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관련된 부품주들도 나쁘지 않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의약품 쪽도 상대적으로 호조를 보이고 있다라는 쪽인데 아직까지 조금 미진하지만 석유 제품, 승용차, 자동차 관련된 쪽 이쪽은 가장 느린 쪽으로 봐야 되겠죠. 이쪽이 여전히 수출에 대해서 발목을 잡고 있다는 쪽도 눈에 띄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하게 보아야 될 또 반도체 쪽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의 수출에 여러 가지 역군을 작용한다라고 보게 되면 일단 기대감이 높았던 3월 달에 비해서 주춤했지만은 다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큰 그림으로 보게 되면 박스권의 흐름들로 봤었을 때 이제 이 부분에서 쉽게 말씀드리면 지지를 했고 이제 돌파를 하느냐에 대한 흐름들이 반도체 수출 쪽에서의 변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쪽이 확인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아마 주가나 실적이나 여러 가지 흐름들이 3분기부터 가시화되겠죠. 그럼 이런 부분들이 수출에 반영되는 흐름들은 오히려 한 7월 달부터의 흐름들 쪽으로는 오히려 양호하게 직전 고점대를 넘어가서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이에 따른 변화들은 상당히 또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수출에 대한 모멘텀들이 좀 더 확인된다라고 하게 되면 7월부터가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흐름들은 같이 확인을 해보시는 걸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흐름들 쪽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일단 점진적인 회복 세대 앞서 보신 것처럼 이런 부분들이 마련되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눈길을 가게 되면 수출에 대한 흐름들 일단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높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하지만 여기서 이제 2차 대유행에 대한 우려감도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경제 봉쇄가 없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급격한 지표에 대한 위축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는 관점 쪽에서 일단은 여전히 지켜보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관점 쪽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회복 속도겠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까지 올라왔던 주가 상승 속도를 어느 정도 예견했다라는 관점 쪽으로 봤었을 때 이 부분에 대한 흐름들로 확인되게 되면 주가에 대해서 한 단계 레벨업도 가능한 시점이라고 봐야 될 흐름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말씀드렸던 6월 달에서 7월 달 이어지는 수출 지표들 이 부분이 확인될 수 있을 정도가 되는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출 관련된 데이터를 이것저것 보면서 앞으로에 대한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확인해 봤는데요. 일단 기대감이 올라가는 만큼 어떤 흐름들도 지표들도 같이 확인되는지도 같이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들은 여기까지 해서 말씀드리고요. 내일 또 최근에 이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테마나 섹터 쪽에 대한 흐름들 같이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김민수 대표의 빨간 펜으로는 국내 수출입 동향, 향후 동향 포인트 짚어주셨습니다. 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오전장 우리 투자자분들은 어떤 종목에 주목하셨을까요? 인기 검색 상위에 랭크된 새빨간 종목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먼저 10위의 아난티입니다. 남북 관계가 더욱 얼어붙으면서 오늘장 초반부터 경협주들 일제히 떨어졌습니다. 아난티는 7% 넘는 하락폭 기록하고 있습니다. 9위의 HFR은 오늘 6%대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8위의 오리온은 5%대 상승세 나타냅니다. 7위의 신일제약은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스테로이드제 덱사메타손이 코로나19 중증 환자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알려지면서 이 종목이 오늘장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6위의 HLB도 1%대 상승세 나타냅니다. 5위에는 네이버, 4위는 에코프로비엠, 3위는 부강약품, 2위는 LG화학, 1위 빅텍까지 지금 바로 분석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100% 리얼입니다. 한 포털 사이트 종목 토론방에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글을 보면서 전문가의 종목 분석까지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유창희 대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바로 5위 종목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위는 네이버입니다. 이 종목이 오늘도 소폭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네이버는 여전히 고 들고 싶은데 전문가님 의견은요? 네, 뭐 저도 충분히 더 갈 수 있다 생각해서 고를 외치고 싶습니다. 같이 고를 외치면서 토론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 대한 의견입니다. 고점 확실하게 좀 뚫어보자. 30만 원 안착 한번 가보자. 어제 북한 때문에 다 팔았다. 근데 오늘 오를 줄이야. 점점점 유상증자 공시 호재냐 악재냐? 뭐 결국 판단은 주주들의 몫이겠지만 이라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 글부터 볼게요. 고점을 좀 확실하게 뚫어보자. 30만 원 안착해보자라고 하셨는데 30만 원 안착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전문가님? 네, 뭐 저는 충분히 30만 원까지 상승 가능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24만 원대라서 좀 많이 높아 보이긴 합니다만은 최근에 차트 흐름을 좀 보신다라면 한번 이제 그 코로나 관련해서 이제 언택트 관련된 종목으로 주목이 되면서 급등하고 나서 최근 한 달 정도 좀 행보세를 보여줬다라는 것이죠. 이 한 달 정도 행보세를 보여줄 때 큰 조정 없이 옆으로 행보를 보여줬다는 얘기는 2차 상승 혹은 3차 상승을 충분히 준비를 해놨다. 그러면서 오늘 완벽하긴 아닙니다만은 매물대 상단에서 추가 상승을 좀 시도하고 있는 것이라서 전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고 뭐 네이버 정도 되는 기업은 30만 원대까지도 상승할 수 있다. 왜 그러냐면 이 회사의 저점이 한 15만 원대이기 때문에 15만 원에서 한 30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상승 기운은 뻗어 나갈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0만 원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 설명해드렸습니다. 다음 게시글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유상증자 공시가 호재냐 악재냐 뭐 판단은 주주들의 몫이겠지만이라고 하셨는데 유상증자 공시는 보통 호재인가요 악재인가요 전문가님? 물론 이제 보통 유상증자라는 것 자체는 악재죠. 왜 그러냐면 기업이 돈이 없어가지고 예. 뭐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해서 뭐 자본 잠식을 뭐 해소하기 위해서 유상증자하는 거는 완전 기업에는 악재겠습니다만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투자를 하기 위해서 유상증자한다 이거는 저는 호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주식을 살 수 있는 기회는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 두 번째는 IPO, 시장에 네. 상장되기 전에 상장이 될 때 이제 살 때인데 이미 이런 것은 이미 그 어떻게 이 성과물은 기존의 오너라든지 관리하던 주주가 가져가는 것이고 앞으로 이제 투자를 할 것에 대한 유상증자는 이제 그것을 그 사업의 비전을 보고 선택을 내가 하는 것이고 네. 그 성과는 결국은 내가 먼저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뭐 어떤 투자를 위한 유상증자는 기업에 나쁘지 않다. 그래서 뭐 최근에 뭐 네이버, 카카오 뭐 대형 기업이 유상증자하는 부분들은 이슈가 주가에는 악재로 작용했었던 적은 거의 없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통은 악재로 작용하지만 이렇게 뭐 네이버나 카카오처럼 또 새로운 사업을 위한 투자를 위한 유상증자 같은 경우는 호재로 작용한다라는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4위는 에코프로 BM입니다. 전기차 양극재 수요 확대 기대감으로 이 종목이 오늘 오르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저는 고 들고 싶어요. 전문가님 의견은요? 네, 저도 고를 좀 외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함께 고를 외치면서 토론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BM에 대한 의견입니다. 8만 원에 매수해서 추매하면서 들고 가는 중 나만의 목표가는 20만 원이다. 파이팅! 매수 고민하다가 금방 14만 원 찍을 걸 지금도 안 늦음.
12만 800원에 들어와 한 달 묵혔다 12만 1,000원에 팔았는데 역시 수익은 진흥순아라고 탄식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게시글부터 볼게요. 이분은 8만 원에 매수를 하시고 목표가를 20만 원을 설정을 했습니다. 20만 원 목표가 현실성이 있는 목표가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뭐 솔직히 20만 원까지는 뭐 지금 당장 제가 좀 장담하기 좀 어렵다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뭐 현재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서 앞으로 주가는 형성될 가능성은 좀 높다라고 좀 평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최근에 이제 그 주식들의 흐름을 보신다라면 제가 선을 하나 그어놨는데 과거에 이제 코로나 어떤 기대가 관련 코로나 전에 회사에 대한 미래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을 올라가던 기업이 코로나 때문에 하락하고 나서 그 고점을 돌파시킨 기업이 있고 못 시킨 기업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네. 미래 성장 관련된 기업이 기대감 있는 기업들은 다 고점을 돌파시키면서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바닥에서 봤을 때는 이 지금 가격이 상당히 부담될 수밖에 없죠. 5만 원대까지 하락한 기업이 13만 원대까지 올라왔으니까 엄청 비싸 보이겠습니다만은 원래 정상적인 가격대 2월달, 3월달의 가격대 한 9만 원대하고 비교한다면 한 3, 4만 원 정도밖에 안 올라온 것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많이 올라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각을 어디에 두냐에 따른데 이렇게 성장성이 있고 원래 코로나 이전에 기대감이 있었던 기업은 그때의 그 주가 수준에서 비교를 해야 된다. 그럼 전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까 네이버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회사 역시 마찬가지로 옆으로 횡보세를 보여줬다는 얘기는 충분히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 기대감이 높은 투자자들이 많다. 그러면서 오늘 장대 양봉이 나왔다라는 것은 저는 최소 한 15만 원, 16만 원대까지 일단은 2차 상승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의 가격이 정상 가격대라고 생각한다면 사실 지금의 12만 원대도 그다지 많이 오른 구간 가격대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라는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게시글을 바로 보도록 할게요. 12만 800원에 들어와서 한 달을 묵혔다가 12만 1,000원에 팔았다. 수익은 진흥순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전문가님? 12만 800원이시면 뭐 지난 그 거의 5월 말 정도에 매수가 되신 것 같으세요. 그리고 나서 아니 뭐 최근에도 매수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한 달 정도 기다리셨다고 하시니까 5월 말 정도 매수가 된 다음에 버티시다가 이제 오늘 오르니까 좀 매도를 하신 것 같은데 좀 너무 빨리 매도를 하셨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하락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어떤 뭐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있었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 또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은 계속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좀 아쉬운 감은 있습니다만은 저는 뭐 약간 눌림목이 나온다라면 재매수하신 전략도 이루어질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차라리 이제 눌림목이 나온다면 다시 진입을 해보시라는 의견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3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강약품입니다. 염증 치료에 사용하는 스테로이드 약품인 덱사메타손이 코로나19 중증 환자 사망률을 크게 낮춰준다는 시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약품의 제조사들이 오늘 크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인 부강약품도 잘 가고 있는데요. 저는 일단은 그래서 조금 더 가지 않을까? 고 들고 싶은데 전문가님 의견은요? 저는 스탑을 좀 외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스탑을 외치면서 토론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강약품에 대한 의견입니다. 어이쿠 결국 4만 원 깨지네. 좀만 들어가 볼까? 어차피 또 오르기 마련이다. 떠나야 할 사람은 후딱 가라. 제 오늘 매수 평단이 43,800원인데 제대로 물린 건가요? 지금이라도 뺄까요? 유유라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 세 번째 게시글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4만 원이 깨져서 들어가 볼까라고 하시는 분이 있고요. 또 43,800원에서 제대로 물렸냐라고 걱정하시는 분도 있는데 지금 한 48,000원 구간대에 있잖아요. 어디까지 좀 보세요, 전문가님?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코로나 치료제 네. 뭐 지금 뭐 워낙에 많지 않습니까? 예. 뭐 하다못해 기생충약도 뭐 그런 치료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가 나올 정도다 보니까 지금 모든 약이 이게 정말로 효과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네. 그 사람이 건강해서 얻어 걸린 것인지 잘 모르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일부 약을 제외하고는. 그래서 전 뭐 그리고 또 이제 치료제라고 해도 당장 어떤 판매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정말 잘 된 게 임상 2상 정도라고 생각 좀 하고 있는데 부강약품 같은 경우도 어쨌든 그 하나의 그 뉴스 때문에 좀 올라온 것이고 네. 이게 예전만큼 강하지가 않아요. 보통 이런 이슈가 있으면 뭐 아까 뭐 신일제약도 지금 상한가에 네. 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상한가나 최소 20% 이상 상승을 해야 되는데 부강약품은 갭상승 나온 다음에 계속 음봉이 맞고 있다는 얘기는 뭐 이게 정말 효과가 있다고 해도 부강약품이
어떤 수혜는 제한적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좀 물리셨다라면 조금 반등을 줬을 때 비중을 줄이신 게 맞고, 전 지금 가격대에서 신규 접근은 조금은 부담스럽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가격에서 신규 진입은 좀 무리일 수도 있다라는 의견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2위 만나보도록 할게요. 2위는 LG화학입니다.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그리고 상승폭을 조금 줄이면서 강보 합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LG화학이 저는 일단 뭐 마음은 고긴 한데 주가 많이 올라서 또 모르겠네요. 전문가님 의견은요? 네, 저는 뭐 계속 고를 외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고 외치면서 토론방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에 대한 의견입니다. 목표가 50만 원에 매도 완료, 조정 끝나면 다시 돌아옵니다. 얘는 단타 종목 절대 아니다. 투자하면 효도 선물해줄 종목이라고. 떨어져서 지지 확인된 곳에서는 더다만 행복하고 오르면 그냥 행복하고 뭐든 기쁘지 아니한가라고 아주 긍정적으로 글을 올리셨습니다. 첫 번째 글부터 볼게요. 이분은 50만 원의 매도를 일단 완료해서 조정이 끝나면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잘 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전문가님? 네, 뭐 세 개 게시물 다 긍정적인 네. 글을 좀 올라와 있는데 예. 뭐 아까 에코프렌 BM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 하나 그어드린 거,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 이 극심한 이전에 비교한다라면 뭐 옳은 것도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뭐 45만 원 언저리까지 갔던 기업이 지금 이제 50만 원 겨우 왔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2차 전지 관련해서, 특히 전기차 관련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내연기관차의 판매는 줄어들지언정 전기차 판매는 이런 코로나 사태가 발생해도 거의 줄어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앞으로 더 판매 성장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 물론 이제 뭐 중국 업체든 경쟁 업체들이 있습니다만은 기술력이란 이런 부분들이 이미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는 완승을 좀 하고 있다라고 본다라면 그 성장의 최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LG화학 같은 경우는 뭐 삼성 SDI하고 뭐 쌍두마차죠.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고, 이 두 기업이 무너진다면 전기차 부품주들도 같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에코프로 BM을 좋게 봤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결국 LG화학도 좋게 볼 수밖에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기차 성장 기대감은 여전하다라는 의견 전해드렸고요. 다음 게시글을 바로 보도록 할게요. 얘는 단타 종목은 절대 아니다. 투자하면 효도 선물해줄 종목이다라고 하셨는데 단타 종목은 일단 아닌 것 같아요, 전문가님. 그렇죠. 이런 대형 기업은 네. 단타를 한다고 해서 수익이 날 수는 없죠. 아까 뭐 앞에서도 12만 원인가 네. 매수했는데 뭐 한 200원 올라서 아, 예. 그러니까 한 달부터 200원 올라서 에코프로비에. 그걸 팔면은 수수료 빼고 나면 남는 게 없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이런 기업은 이제 약간 앞에 뭐 첫 번째 게시글도 있었습니다만 눌림목 줄 때 매수한다 이렇게 한다라면 저는 좀 대형주는 21선 좀 지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매수하신 전략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조정이 나온다는 게 아니라 잘 가다가 조정이 나온다라면 5일선보다는 21선 지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때 접근하는 게 맞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절대로 대형 기업은 단타를 치기가 쉽지 않은 게 LG화학이 오르면 얼마나 오르겠습니까? 물론 잘 갈 날이 있겠습니다만 많이 올라야 하루에 3, 4%거든요. 그것도 연속해서 막 3%씩 매일 오르는 것도 아니고 네. 한 3, 4% 오르면 또 1, 2% 조정됐다가 또 맞아요. 이렇게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단타를 오히려 이런 기업은 잘못 치면 손실 계좌가 더 확대가 될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한번 매수를 하면 추세가 무너지지 않는 한 계속 끌고 가신 전략을 잡아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LG화학 의견 확인하셨고요. 오늘의 1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위는 단연 빅텍입니다. 북한이 계속해서 대남 강경 발언 그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오늘 상한가 근처까지 왔는데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지는 일단 모르겠네요. 제가 오기 전까진 그랬는데 그래서 빅텍은 좀 고민이에요. 더 갈 것 같기도 하거든요. 더 심해지지 않을까 이 북한의 행동들이. 전문가님 의견 어떠세요? 저는 뭐 북한의 행동이 심해지든 안 심해든 스탑을 좀 외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스탑을 외치면서 토론방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빅텍에 대한 의견입니다. 연락사무소 폭파로 안 끝난다. 이제 시작이다. 북한 저런 패턴 한두 번 보냐? 내가 그냥 가지고 있으라고 100번 말했음. 버티고 올리는 패턴을 잘 체크해야지. 한 번 물리면 그야말로 죽음의 가격 아님? 무섭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냥 가지고 있으라고 100번이나 얘기를 하셨대요. 빅텍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뭐 100번을 얘기하든 1000번을 얘기하든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약간 이건 뭐 제약주는 아닙니다만은 뭐 제약주라든지 뭐 이런 기업은 그렇게 뭐 좋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당장 전쟁이 날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북한에서 무력 시위한다고 해서 물론 이제 뭐 이라크 전쟁이든 중동 지정학 리스크가 발생해서 이런 올라온다라면 저는 충분히 매수 관점이 매수로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지정학 리스크 때문에 매수한다라면 물론 더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언제 그것이 풀릴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저는 그렇게 매력은 없다. 좋은 기업은 더 많이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지 매력을 못 느낀다라고 전문가님 설명을 하셨고요. 다음 게시글을 보면요. 한번 물리면 그야말로 죽음의 가격 아니냐라고 하셨는데 그런가요, 전문가님? 그쵸. 이제 이런 이제 이슈에 움직이는 거는 만약에 오늘 뭐 그럴 일은 제로입니다만 지난번에도 갑자기 판문점에서 만나지 않으셨습니까? 네. 위원장하고 뭐 오늘 많이 만났다라면 내일 당장 하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알 수가 없는 이슈다, 뉴스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뭐 외부에서 발생한 게 아니라 국내에서 발생한 건 더 알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뭐 한번 물리면 손실은 크게 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번 물리면 정말 큰일 날 종목은 맞다라는 의견 전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종목들 만나보셨는데요. 전문가의 종목에 대한 의견 다시 한번 화면으로 체크하고 오시죠. 네, 끝으로 오늘 전문가가 뽑은 핫한 관심주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종목인가요? 네, 오늘 KG24를 선정을 해봤는데 네. 최근에 시장이 좀 조정이 나오든 좀 상승을 하든 좀 다시 주목을 받는 게 언택트 관련된 종목군인 것 같아요. 네. 오늘도 뭐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뭐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뭐 그런 종류라 생각하고 있는데 전자결제 관련된 종목군들 다시 한번 좀 주목을 받을 때다. 왜냐하면 충분히 좀 조정이 나올 만큼 나왔고 그리고 그 전자결제 한도가 또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저께 그런 부분들 본다면 앞으로 성장성이라든지 매출 증가, 수익성은 어느 정도 확인이 됐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기업이 있습니다만 KG 이니시스가 조금 약간 조정다운 조정을 받으면서 최근에 지지선을 좀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전 현재가 정도 수준에서 충분히 공략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단기적으로 본다, 단기든 중기든 한 3만 원 정도까지의 목표가 열어놓고 접근하시면 좋다 생각하고 있고 다만 이제 아직 시장이 완벽하게 지지선이 확보가 된 건 아니라서 한 2만 원 정도 지켜지는지 여부는 항상 체크해 보셔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유창희 대표가 뽑은 가장 핫한 관심주 KG 이니시스 가격 전략도 잘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이슈, 새빨간 종목들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새빨간 스캔들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하신 시간 어떠셨나요? 부디 큰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오후장도 성공 투자 이어가시기 바라고요.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